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난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북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 다독다독 동아리 중학교 친구들과 이제 독서 모임이 있어서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 아이들이 학원에서 제시하는 그 국어 문항들 중에서 비문학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비문학이 2대8 정도로 문학이 2고 비문학이 8 정도로 되게 많다고,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한 가지는 기후위기에 관련된 문항이 꼭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아무래도 기후위기에 관련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이슈가 이제 계속 우리 생활의 정착화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예로 자연재해들이죠. 올해 참 더웠고 자연재해 관련 뉴스들도 많이 보였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피해를 주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큰 산불들로 많은 소실도 있었고, 뉴스 많이 보셨죠, 우리 유나 쌤도? 아, 그쵸. 네. 뉴스를 상당히 봄에 TV 틀면 계속 산불, 어디까지 맞아요. 꺼졌다, 안 꺼졌다, 계속 진화 작업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걸 계속 뉴스로 봤었는데, 또 산불이 나다 보면은 또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네.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또 많은 생물들의 수가 줄거나 멸종되면서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산불과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꿀벌들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방송에서 언급되었는데, 올해에만 160억 마리? 160억 마리가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또 과일 수확량이 작년보다 올해 20에서 30%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꿀벌 실종이 과일 수확량과 직결되네요. 그렇죠. 제가 이게 꿀벌이 실종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내 농작물들 대부분 17.8%는 우리가 그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꿀벌 화분 매개가 없으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가장 큰 가수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또 가수농가들이 이런 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수확량이 줄게 되면 또 그쵸, 수확량 지금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저희들이 또 과일을 사 먹을 때 비싼 가격을 치르고 이제 사 먹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아무래도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유나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와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냐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아무래도 또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켜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또 만들어진 물건들과 또 전기, 이런 것들이 지구의 자원을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활용 뒤에 나오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데, 이게 또 지구의 자원 고갈과 또 그 이후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 그 뒤에 많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제까지 안이하게 대처를 해오지 않았나 싶죠. 정부와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노력들인데, 그들의 노력이 과연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데에서 약간 의문과 걱정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 차원의 에너지 절약 그리고 배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와 또 기후위기에 대한 관련한 교육, 정보 제공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
미래의 세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바로 희망적이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시작과 함께 여름에 또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소리책방에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기후위기를 담은 그림책 다시 태어나는 지구입니다. 우리 꽁미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시 태어난 지구 그림책은 그림을 작업하신 작가님 임승희 작가님이 작업하신 책인데요. 리사이클링 아트를 하시는 환경미술가이시고요. 글을 작업하신 분은 이애리 작가님이십니다. 이전에 드라마 대본을 쓰셨고 지금은 수원에서 책방을 운영 중이신데요. 다시 태어난 지구는 일반적인 그림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림책 전체에 저희가 일상에서 쉽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들이 책 가득히 그림 소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임승희 작가님이 그동안 리사이클링 아트 작업을 하셨던 작품들과 함께 이야기에 맞춰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구성 그리고 그림을 그리셔서 완성한 그림책입니다. 아기 새 3마리가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놀러온 3마리의 아기 새가 지구가 무너지는 동안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함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책 속에 보면은 이제 아기 새 3마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초반에 아기 새 수컷 1마리, 아기 새 암컷 1마리, 가장 어린 아기 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보통 이름을 지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엄마, 아빠, 아기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동물이다 보니까 암컷, 수컷 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어린 새는 성별이 없이 또 이제 주어졌거든요. 꽁미님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나요? 그림책의 매력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기새라고 표현한 이 의도가 물론 작가님의 숨겨진 의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닌 이 다음 세대를 상징한 것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어떤 지구 그리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어떤 과제를 고민하게 해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시선으로 지금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어떤 광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좀 낮추고 주인공들을 좀 어린 연령대로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 우리 꽁미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성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전체를 의미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책 마지막 제목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끝나는데요. 이 부분은 유나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우리 꽁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결로 우리 미래 세대들은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대사라기보다 그 책의 문구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가 동시에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른들이 또 이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함축적으로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한 문장에서 오염이 되었던 지구가 다시 정화가 되어서 새로이 태어납니다. 라고 이게 책 속에서는 다 간단한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 여기에서 큰 의미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 이 책을 보면서 또 이 책 안에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책에 이미지로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아기 새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아기 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만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 문장을 보면서 했습니다.
다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책을 만드신 두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꽁미님께서 우리 그림을 작업하신 임승희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상에 익숙하게 접하는 쓰레기들을 소재로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우리 임승희 작가님은 대표적인 작품 활동으로 스폰지 바느질 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폰지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그런 식품을 받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선이나 고기를 담아서 위에 그 랩으로 포장되어 있는 네. 그 밑에 받침이 되는 그 하얗고 살짝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 플라스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저희 집 어린이가 늘 이렇게 뾰족한 것들로 쿡쿡 찌르면 구멍이 뚫리고, 네. 어린이 촬영소에 쓰이는 손으로 팍 하면 부서지는 네. 그 제품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걸 활용해서 한 작품의 오브제로 쓰거나 하나의 캔버스로 활용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작품들을 만들고 계세요. 이건 특히 관련 교육으로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작년 수원문화재단 야행 행사에도 참여하셨고 여러 다양한 곳들과 함께 아주 왕성한 활동과 전시를 펼치고 계십니다. 임승희 작가님 활동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임승희 작가님의 SNS를 보시면 되고 네이버 검색창에 임승희 라고 치시면 아주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임승희 작가님이 나오니까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혜리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초반에 이혜리 작가님의 소개에서 책방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이 아무래도 초반 소개에서 가장 그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요즘에 또 책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거기에 책방 투어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또 책에 관련된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책방에 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혜리 작가님은 수원에서 돌멩이 숲이라는 그림 책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 책방은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책방인데요. 어른들은 책방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기타 많은 책방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책을 읽기 힘든 어른들을 위한 함께 읽기, 슬로우 리딩, 한 권을 천천히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강희랑 작가님과 함께하는 한국 그림책 새롭게 보기, 그 영어 원서 낭독 모임, 작가와의 만남, 서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또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림 책방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제 그림책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들도 진행되고 있고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책방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모아서 영화 상영의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한 달에 5만 원 내면 돌숲에 돌멩이 숲을 이제 줄여서 거기선 돌숲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돌숲에 있는 모든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방학 때 되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도 아이들이 학원 가거나 할 때 그 틈새 비는 시간에 와서도 편안하게 책을 즐기고 많이 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제가 거기 봤을 때 책을 그렇게 보다 보면은 신간인데도 그냥 보도록 하면 구매하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본 책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쭤봤었는데요. 그 예리 작가님이 그거를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구매를 해가시고 그래도 나는 이제 신간이 아니라 새 책을 가지고 싶다 하시면 이제 별도로 주문을 해서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냥 바로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구매를 많이 해가신다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모임들을 좀 들어보니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요? 네, 이혜리 작가님은 인스타그램 HAWHY
숫자 22 투투를 팔로우하시면 제가 전해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숲에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태어난 지구에 관한 궁금증을 작가님께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고 사인도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방송을 위해 사전에 돌멩이 숲을 다녀왔었는데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주셔가지고 늘 오래 알았던 친구를 안 것처럼 되게 그 시간이 편안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소리책방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리책방의 책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리책방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 그 사연에 맞는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niceuna @네이버.com niceun아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메일이나 똑똑스런 소리책방에 기재된 네이버 폼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리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소리책방의 책방지기 유나쌤 꽁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book day.